안녕 여러분, 로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만들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썸네일에서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오늘은 패션쇼가 왜 난해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패션쇼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전공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있거든요. 야, 패션쇼에 나오는 옷은 왜 그래? 너도 그런 옷을 만들고 그런 옷을 팔아? 그걸 누가 입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항상 근데 저는 거기다가 답변을 해준 게 있어요. 쇼는 쇼라고. 쇼는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거를 설명해주곤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궁금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또 가브가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쇼는 쇼다라고 말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패션쇼를 하는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션은 그냥 순수한 예술이라고 하기보다는 패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패션쇼도 그런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의아하시겠죠. 옷을 팔기 위해서 패션쇼를 하는데 그렇게 난해한 옷을 쇼에 올린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꿈을 가지고 한 고등학생 때 이렇게 패션쇼를 막 보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난해한 옷들을 보고 저걸 내가 만든다고? 저거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옷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패션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트쿠티르가 있고 프레타포르테가 있어요. 근데 오트쿠티르는 맞춤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레타포르테는 기성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시즌으로 나누는 SS 시즌, 그리고 FW 시즌, 그리고 프리폴, 그리고 리조트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시즌을 나눌 수 있는데, SS는 봄, 여름, FW는 가을, 겨울, 그리고 프리폴은 요즘 날씨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간절기를 위한 패션, 그리고 리조트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휴양지에 갈 때 그런 패션을 제안하기 위한 그런 여름에 맞춰진 시즌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즌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서만 이렇게 맞춰진 거니까 오트쿠티르와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생겨난 거는 오트쿠티르부터 생겨났거든요. 오트쿠티르는 수공예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예술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요. 제가 패션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예술적인 면모도 있지만 아무래도 팔려야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트쿠티르가 가장 먼저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는 조금 더 예술적인 면모가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예술적인 면모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옷들이, 그러니까 수공예 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옷들이 정말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대량 생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소량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의 희소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중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상류층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왕족 상위층들만 그런 패션의 어떤 선두주자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꾸티르에서 나온 의상을 카피하고 이제 모방을 하면서 점점 대중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60년대까지 쭉쭉쭉쭉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현대까지도 이 프레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랑은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 오트쿠티르가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프레타포르테가 등장하게 되느냐는 약간의 세계사에 관련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운데, 저도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바야흐로 1930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문화를 한 번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그런 전시에는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큰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패션계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전쟁들을 겪고 과학도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량 생산에서 점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트쿠티르의 위치는
시대가 변했으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뭔가 되게 부유계층과 민중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 노동자 계급인데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류층만 이렇게 향유를 하고 있던 패션을 나도 논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죠. 나도 경제적인 것이 갖춰졌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중들도 논할 수 있는 그런 패션에 대한 니즈가 상승하게 되고 그런 패션 업계에서 사업적인 눈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은 그것에 발을 맞추게 되죠. 이제 점점 패션도 원래 여왕과 상위 계층이 패션 리더로서 활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쪽의 시각이 있다가 이제 그런 이상과 가까운 상류층의 그런 패션 그리고 여왕의 관심사 이런 것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면서 매체, 그러니까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는 스타에 대해서 점점 시각이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여왕보다는 그런 매체에 노출이 되는 스타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꾸띠르는 민중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소량밖에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져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꾸띠르의 위치는 예전과 조금 달라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과도 맞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으니 패션 산업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의 눈도 바뀌게 되면서 원래 파리 오트쿠띠르 조합이 그런 패션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 파리 의상 조합이 중심에 있게 되면서 오트쿠띠르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합쳐서 파리 의상 조합에서 프레타포르테라는 기성복의 시선을 맞춘 여러 패션쇼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레타포르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성복의 시선을 맞췄으니까 되게 대중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모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정말 대중적인 기성복과는 약간의 차별성은 존재하게 돼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니즈에 맞춰서 프레타포르테가 등장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레타포르테와 오트쿠띠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어요. 보통 프레타포르테와 오트쿠띠르는 1년 전에 트렌드를 예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에서 이제 딱 패션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패션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오트쿠띠르는 그런 수공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때의 의미, 그때의 위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션쇼를 보셨을 때 오트쿠띠르가 좀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난해하고 좀 과하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패션쇼고요. 프레타포르테는 그래도 현대에 들면서 많이 그런 과한 부분을 디자이너들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입고 다닐 수 있을 듯한 그런 옷들도 패션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꼽아드릴 수 있는 디자이너는 꼼데가르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렇게 하트가 달려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가디건의 디자인 그리고 니트의 디자인만 생각을 하시고 패션쇼를 보면 되게 당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되게 이불을 둘둘둘 감아놓은 것 같은 그런 옷도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처음에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팔겠다면서 자기 브랜드를 알리겠다면서 왜 그런 패션쇼에 그런 옷을 올리지? 라는 의문이 또 생기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지금에서야 해드릴 수 있어요. 알리고 팔 건데 내가 디자인을 하지만 이거를 기성복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가까운 옷을 쇼에 올릴 수 있는 시즌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느 시즌은 기성복처럼 노멀했다가 어느 정도 노멀했다가 어느 시즌을 봤을 때는 좀 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노선을 그런 시즌일 때는 내가 이렇게 기성복처럼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걸 런웨이에 올리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즌에는 차라리 내 브랜드의 색깔을 알리는 데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쇼에 작품처럼 만들어서 올리는 디자이너들도 존재를 하고 아예 애당초 이제 꼼데가르송처럼 나의 작품성, 나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표출하고자 그렇게 패션쇼를 기획하는 디자이너들도 있기 때문에 패션쇼가 여러분들이 언뜻 보셨을 때는
저게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입을 수 없고 그런 작품성이 강한 옷을 올렸던 디자이너들은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백화점 명품샵에 들어가 보시면 런웨이에 올라왔던 제품이 백화점 매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올라가지 않았던 제품이 매장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쇼에 올라가는 것 따로 그리고 제품으로 돼서 판매될 것 따로 디자이너들이 기획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올라갔던 패션쇼에 올라갔던 그것은 작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패션쇼에서는 내 브랜드의 색깔을 알리고 그리고 진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쪽에서는 내가 진짜 제품으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션쇼에서 보시는 그런 브랜드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빼고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궁금하신 게 또 생기신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한 적이 처음이라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셔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정말 충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런 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상 계속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